금수저만 집 사기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인데요. 2020년 12월에 25억 2천만 원. 그런데 2021년 2월 가격이 27억. 근데 바로 하루 만에 다음날 27억 5천에 팔리는 2021년 2월 3주째 주간 뉴스 알아보겠는데요. 간단하게 한 두 건만 알아왔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의해서 거래 절벽들이 왔다고 얘기들 많이 하지요. 특히나 공공개발 이슈가 될 만한 역세권 일대의 빌라들이라든가 하다못해 음마 아파트도 공공이 주도해서 개발을 하게 됐을 때에는 2사 공급 대책 이후에 사신 분은 10년 후에라도 현금 청산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와중에도 부동산에 있어서 아파트 여전히 인기 더 끌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거래 절벽 속에서도 신고가 행진을 한다라는 뉴스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10건 중에 6건이 최고가를 체결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1월 거래량이 작년 말에 비하면은 42%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가격 상승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1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391건이었습니다. 2020년 1월 같은 경우에는 6,505건이니까 거래량이 많았던 작년 한 해에 비해서 이맘때쯤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급감한 건 사실인데요. 12월 달에 비해서는 한 반으로 준 건 맞습니다. 12월 달 7,510건에서 지금 1월 달 4,391건이기 때문에 41.5% 정도 되는 수준으로 줄었습니다만 가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양 6차 대표적으로 재건축에 호재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이곳은 빠르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에 25억 2천만 원. 그런데 2021년 2월 가격이 27억. 근데 바로 하루 만에 다음날 27억 5천에 팔리는 이렇게 가격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거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장지동입니다. 송파 파인타운 3단지인데요. 30평대입니다. 2020년 12월에 13억 2천만 원에서 14억 6천만 원, 한 1억 4천만 원이 지금 두 달 사이에 뛰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강남권의 서초동 서초 삼성 레미안입니다. 이곳은 2020년 12월에 17억 6천만 원 30평대가 지금 20억으로 한 2억 4천이 뛰었네요.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 금호 4가 같은 경우에도 2020년 12월 10억 7,500만 원에서 지금 12억으로 뛰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20평대인데 1억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지금 최고가를 갱신하는 것들이 10집 중에 지금 6건이라고 한다면은 60%가 다 돼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최고가 갱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공공개발이라는 부분의 어떤 틈새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재건축이나 이런 공공개발 이슈에 휘말리지 않는 아파트들이라든가 그리고 여전히 학군이 좋고 삶의 질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강남권 두드러지게 지금 상승을 많이 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공개발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재건축 아파트,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거래량은 줄었지만 최고가 갱신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거래가 이것이 멈췄다라기보다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양질의 주택 지역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공공개발 지역들 지금 43,000호를 바로 한 7월 정도까지면은 발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정을 한다고 이것이 얼마나 또 빠르게 시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공공개발 들어갔다 하면은 2월 4일 이후에 산 것들을 청산을 당하는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작은 것, 관계가 없는 것들 위주로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2사 공급 대책 여파에 의한 풍선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최고가를 갱신한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죠. 특히 무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슬픈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서민대출 사다리가 갈수록 끊어진다라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금수저만 집 사기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인데요. 같이 맞물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민 대출이라고 한다면은 주택 가격에 규제라는 게 있었을 텐데요. 이 기사에서도 보면은 지금 디딤돌이라든가 보금자리는 특히나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줄었다는 거죠. 더 이용을 해야 할 텐데 왜 줄었을까를 봤을 때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6억 원 이하까지만 되는 거죠. 그리고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주택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금자리나 디딤돌을 이용하기 싫어서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출받아서 살려고 해도 그 수준에 맞는 주택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마 팩트로 보여집니다. 한동안 2030들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많이 이용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거래량을 한번 살짝 볼게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4분기 12월에 한 7만 5천 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20년에 들어서 4만 9천 1분기에 그리고 지금 3분기에 3만 2천 건 정도로 줄었다라는 얘기이고요. 이게 지금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하가 아파트나 아니면 주거를 살 수 있을 때의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살만한 것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벌써 중위가격 10억 원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위가격을 갱신하기 위해서 가격들이 따라 올랐을 테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7년에 한 9만 4천 건을 이용했었는데 지금 2019년에 5만 5천 건으로 줄었고 2020년에는 4만 8천 건으로 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주택을 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 수 없었던 것은 사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5억 원 이하의 주택 찾기 어려웠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보금자리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갈수록 감소를 하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건데요. 부동산 114에 따르면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지금 2020년 12월 기준 24만 6,404가구로 지난 2017년 5월에 78만 7,277가구 대비 68.7%가 감소를 했답니다. 거의 68이면 70%가 감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찾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살만한 주택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은 무주택자에게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완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양극화는 불보듯이 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있죠. 청약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9억 원 초과되는 것은 중도금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제 거주를 5년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입주 때 돼서 주택 구입비가 좀 부족할 때에는 전세를 좀 들여서 그 사이에 시간을 좀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돈을 더 모아서 입주를 한다거나 이렇게 잡아두는 식이 됐는데 이제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죠. 5년간 바로 의무 거주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을 갈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또 분양을 받았어도 그 분양받은 주택을 살 수 있는 현금이 없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를 90%까지 반영을 한다 했을 때는 뭐 가격적인 부분이 또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면 청약 통장 열심히 보면 뭐합니까?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청약 부분에 있어서도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 되고 현금 부자들은 줍줍하게 경쟁력도 더 낮아지겠죠. 없는 사람들 안 덤빌 테니까요. 이렇게 현금 부자들은 계속해서 투자하기 좋은 그리고 정말 무주택 서민들과 그 다음에 현금이 부족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지면서 공공개발을 기다려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공개발 언제쯤 될까요? 우리 청년이 중년이 되면 될까요? 지금 나오는 부동산 뉴스라는 게 그렇게 반가운 뉴스들은 많지 않고 좀 답답한 뉴스들이 많아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번 2021년 2월 3주째 주간 뉴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